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태양광입니다. 오늘은 2021년 10월 22일입니다. 하반기 입찰이 다음 주까지니까 올해 요번 주에 고민이 많으실 테고, 사실은 입찰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보니까 제가 입찰 때마다 얘기를 되게 많이 드렸죠. 금액이 많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금액이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번엔 입찰에 들어가야 되실 거 선정이 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의 생각은 사실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장기거래 계약 입찰을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입찰이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언제나 얘기했던 게, 불확실성을 가지고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안정된 사업을 진행하시려면 당연히 장기거래 계약에 진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시장이 변하는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너의 입장이 왜 입찰 때마다 바뀌냐 라고 하신다면 저의 입장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저의 생각을 참고를 하셔서 사업자분들이 결정을 하시는 거다 보니까 제가 모든 걸 책임져 드릴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상반기 입찰에 선정되신 분이 되게 아쉽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아쉬울 일까지 있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 사업이다 보니 본인이 책임지시고 결정하셔야 되는 사항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운 좋은 사람들은 누구도 이길 수가 없거든요. 운이 되게 좋다, 운이 나쁘다라는 걸 지금 순간만 가지고 판단을 하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무언가 하나만 정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시장 환경으로 봤을 때 그렇죠. 상반기보다 조건이 좋다라는 건, 좋을 것 같다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이 그렇게 지나가고 있다 보니까. 게다가 오늘 제가 영상을 준비하면서 모듈 관련된 것도 금액들을 좀 알아봤는데, 요즘에 모듈이 구하기 어렵다 그러셔서, 사실은 모듈이 구하기 어려운 건 아닙니다. 언제나 사실은 모듈이 구하기 어려울 때들이 있었고, 뭐 수급이 되니 안 되니? 라고 얘기했던 적들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급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결제 조건의 문제였죠. 언제나 현금 가지고 들어가면 물건을 살 수 있는 경우들이 많았다 보니까. 게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게 1등급 모듈 가격이 상당히 많이 비쌉니다. 2등급은 지금 2등급 가격, 2등급 단면, 지금은 뭐 1등급이냐, 2등급 양면이냐, 2등급 당면이냐, 뭐 요런 것들이 지금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면 3등급인데, 아니면 중국산 제품들 이제 뭐 아직 등급 안 받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도 뭐 물건 사실 수급하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조금 어렵다, 가격들이 계속 달라진다, 하루하루 가격들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오늘 400원에 못 샀던 게 다음 주에 발주를 하면 420원, 30원 돼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반대 상황일 수도 있고요. 뭐 중국 쪽 에너지 얘기도 계속하고, 주변 상황들을 너무나 많은 것들이 영향을 미치다 보니 사실 단 하나만 가지고 이것만이 정답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수준인 것 같고요. 내년도에는 탄소 등급이 FIT 쪽에도 적용이 되다 보니까 그게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하나씩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시장 상황부터 볼 건데요. 현물거래 시장이 10월 19일 날 거래가 된 게 34,900원. 10월 14일 하고 동일한 금액으로 19일, 14일 동일한 금액으로 평균가가 나왔습니다. 3만원에 무너졌다가 지금 다시 올랐다 보니까 조금 많이 올랐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 S&P랑 REC랑 가중치 1.5로 합하면 거의 15만원 가까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 14만원 미만으로 선정되신 분들이 조금 답답한 시장이 아닐까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사업을, 장기거래 계약이 한 5년, 10년짜리 계약이라면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가는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기적으로 1년, 2년 동안의 금액들이 달라진다고 해서 전체적인 금액이 어느 게 유리하다, 어느 것만이 불리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사실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육지 S&P 평균가가 109원, 제주도가 119원, 제주도랑 육지랑 차이가 엄청 많이 났던 것들이 지금 또 차이가 안 나고 있고,
제주도에 저희도 현장에 있어서 계속 다니는데, 꾸준히 다니는데, 어우, 렌트카 비용이 너무 많이 올랐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금액들이 달라지고 시장성이 계속 달라지다 보니까 주변 여건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수요가 많아지니까 렌트카 비용이 올랐다. 모듈이 1등급 수요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2, 3등급은 지금 입찰에 참여하기가 너무 어렵고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시장이 아닌가? 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1등급 모듈 가격들이 너무 많이 올랐고 1등급 모듈 가격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올랐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입찰에 선정돼서 수익성을 내야 되면 금액들을 너무 낮게 쓸 수가 없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카페에 올려주신 솔라플레이에서 올려주신 자료인데요. 여기 보면 2022년 한국형 FIT 공고 주요 변경 안내 요약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나왔던 거, 농어민은 발전소가 거주지 읍면동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위치해야 하고 라는 규정 때문에 내년도 준공발전소 FIT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FIT를 포기할 게 아니라 시장 상황에 맞게 그냥 준비를 꾸준히 해나가시면 됩니다. 투자비를 그만큼 줄이면 수익성은 나오는 거다 보니까 FIT가 아니면 무조건 안 된다라고 판단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경과 조치가 나왔는데 10월 13일 기준 전기시설 부담금 고지서 청구서 거리 제한 무 10월 13일 기준으로 전기시설 부담금까지 납부한 설비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내년이 아니라 지금도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사실 좀 착잡하신 상황이겠죠. 한국형 FIT 준비하는 것들이 워낙에 많았다 보니까. 그리고 유의사항으로 계약 이후 이사하여 거리 제한을 이탈했을 땐 해지 대상이 된다. 중간에 이탈을 해도. 야, 이거 사람이 언제 어느 때 어디로 어떻게 이사를 갈지 어떻게 합니까? 주변 상황들이 달라지는 거다 보니까. 제가 정책적으로 물론 저보다 똑똑하신 분들 행시를 보셨다던가 아니면 유능하신 분들이 준비를 하시는 거겠지만 업계의 전문가들 입장을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될 겁니다. 물론 그게 시공업체만 유리하냐 아니면 사업자들만 유리하냐라는 논쟁이 될 수는 있겠지만 조금 더 객관적인 평가 지표를 가지고 이게 현실성이 있는지 꾸준히 지켜나갈 수 있는지 내년도 후년도에도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정책이 이렇게 아랫돌 뽑아서 윗돌 괴기식으로 바뀌다 보니 그 사이에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꼭 나옵니다. 그런 것들마저 꼼꼼하게 조금 보완을 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언제나 너무 아쉽죠. 지금 나온 것도 FIT도 마찬가지고 거리규약 규정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내놓고 저 같은 사람이 아니 정책이 예측 가능하게 미리미리 좀 홍보를 하고 바뀌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미리 고지를 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미리 고지를 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기존의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식으로 바뀌는 안이 될 테니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도 마찬가지인데 거주지 요건이 22년 매매 한국형 FIT 소유권 이전 시에도 거주지 요건이 필요하다. 22년도에서 진행되는 게 21년 12월 말까지 양도 양수 계약서 변경 정기 사업 허가증 두 가지를 갖추어 소유권 이전 신청 시 거지와 상관없이 매매가 가능하다. 자, 이 업무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 그럼 12월 말을 타켓으로 역으로 업무 플로어를 준비해 왔을 때 가능한가? 지금 준공돼야 되는 발전소들이 그런 것들을 좀 따져보셔야 됩니다. 전기사업 허가증 변경이야 사실은 준비만 잘하면 금방 받을 수 있고 양수양수 계약서도 크게 문제없이 준비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설비 변경 신청까지일 겁니다. 아마 RPS 설비 변경 신청까지. 그럼 RPS 설비 변경 신청을 하기 전에 요거까지 하려면 언제까지 준공이 돼야 되냐 이런 것들이 조금 이슈가 될 수 있겠죠. 경과 조치로는 10년 13일까지 이전 계약 입금 확인증 구비 그리고 22년 한국형 FIT 양수인은 거리 제한무라고 되어 있네요. 내용들을 조금 한번 면밀히 FIT 준비하시는 분들은 안 따져보실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고 요번에 또 이슈가 될 만한 건 탄소 검증 모듈 사용 내역입니다. 탄소 배출량이 83kg 요게 이제 탄소 1등급이냐 2등급이냐만 나눈 겁니다. 2등급 이하는
입찰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2등급의 소비가 어떻게 갈 거냐. FIT, 이제 RPS 쪽에서는 2등급 소비가 안 되다 보니까 입찰에 참여하기 어려워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등급이 지금 FIT 쪽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 보니 이쪽으로 빠질 것이냐. 그런데 2등급의 낙찰 평균 가격이 1등급의 평균 가격이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2등급을 완전히 배제해 놓은 시장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2등급의 수요를 폭증시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22년 하반기 시행할 탄소 배출량 기준과 적용 구간은 현재 검토 중이며 추후 사전에 공지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탄소 인증제 모듈로 RPS 입찰의 평가 점수를 나누는 게 적당한 것이냐, 또는 지금 평가하는 입찰 내역서 평가들, 입찰 내역서에 따른 점수들이 올바르고 투명하게 제공되고 있느냐를 모르는 상태에서 입찰에 들어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얼마를 써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것들이 전부 다 운으로 맡겨진다면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겠죠. 제가 금액대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입찰에 참여를 해야 되고 라고 얘기를 하려면 일단 사업평가 점수나 내역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가 먼저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 얘기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평균가가 상반기보다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럼 금액대가 또 좋아지면 이런 얘기들을 안 해요. 할 필요가 없죠. 벌써 선정에 들어가신 분들은. 그리고 상반기에 선정되신 분들이 금액들이 높아지면 하반기에 발전사에 장기거래 계약 해지를 요구를 할 겁니다. 2년 동안 참여를 못하더라도 해지를 해줄 수 없냐라고 얘기를 할 텐데 그건 현명한 방법이 아닙니다. 2년이 지나면 정책이 바뀌어서 지금보다 금액들이 높아지기는 어려울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2년의 페널티, 장기거래 계약을 참여를 못하는 페널티를 가지고 해지하는 것도 어렵고, 두 번째는 2016년, 17년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서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것들을 계약 해지를 다 안 해줬어요. 그때 뭐 소송인당 뿌려서 소송을 한다라고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지만 그걸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도 그게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는 걸 잘 압니다. 태양광 시장이 원체 그런 시장이었고 지금까지도 고민을 많이 하고 들어왔던 시장이었고, 사업을 진행하면서부터 전기사업 허가나 개발행위 허가, 아니면 주민동의를 받는다던가 한전에 개통 신청을 한다든가 뭐 RPS 설비 확인을 해서 가중치를 몇 점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시작하신 분들이 20곡에 넘듯이 20곡에 넘게 하듯이 한 곡에 한 곡에를 넘어오면서 중공까지 왔고, 그렇게 준공을 해놓은 발전소가 입찰에 참여를 해서 마침표를 찍는 건데, 그 마침표를 찍어 놓고도 기존의 계약이 내가 잘 됐니 못 됐니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기존의 설비 관리가 돼 있는 건 잊고 넘어가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 하나 그것만이 정답이라고 지금을 얘기한다고 해서 5년 후에도 그게 정답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선택이 무조건 잘못됐다? 아니면 지금의 선택만이 무조건 최선이다라고 얘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상황 속에서 맞는 선택들을 언제나 해나가시는 거다 보니 지금 입찰에 준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내년 후년엔 더 좋아진다는데 지금 참여하지 말까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래도 참여를 하셔서 좋은 금액을 받으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언제나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기존에 참여하셔서 선정된 분들은 아쉽다는 걸 압니다. 아쉬우시겠죠. 더 좋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었으니까, 그게 20년이 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쉬워만 하지 말고 사업에 귀 기울이고 의견들을 많이 참여를 해주셔야 정책 위반자들도 그쪽으로 귀를 기울이고 정책들이 올바로 발전해 나가고 개선되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태양광 산업 자체는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 나가는 사업이지만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 나간다고 해서 태양광 산업에 있는 모두가 함께 돈을 버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속에서 달라지는 정책 속에서, 달라지는 제도 속에서, 달라지는 규제 속에서, 또 달라지는 투자 수익과 매출 등을 눈여겨보시고 귀 기울여 들으시고
성장하는 산업 안에서 또 다른 기회를 찾을 수 있으면 그게 최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언제나 2009년, 8년에 FIT가 RPS로 바뀌었을 때 태양광 사업은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많이 성장을 해왔죠. 2014년, 12년에 오대지목 가중치, 전답, 임야, 목장, 과수원의 가중치가 0.7로 바뀌었을 때도 태양광은 이제 끝났다, 더 이상 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도 성장을 해왔습니다. 2017년에 RPS 규정이 바뀌고 S&P랑 REC 더한 금액으로 나올 때도 이제는 더 이상 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태양광을 시작해서 그 산업들을 계속 보다 보니 지금은 사업을 할 때가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계속 했었고, 그런데 지금 지난 15년을 되돌아보니까 그 속에서도 언제나 기회를 찾고 성장해 나가신 기업들이 있거든요. 성장하고 성공하신 분들이 있는데 작은 걸림돌에 하나 넘어졌다고 해서 이건 아니다, 틀렸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간단하게 영상 준비했고요. 아마 원하시는 이야기들을 충분히 드리진 못할 겁니다. 저도 저의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다 보니 조금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들도 있겠지만 언제나 있는 그대로의 내용들을 사실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많이 가르쳐 주시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채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짜뉴스와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스팸과 사기꾼 예방을 위해서 참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3개의 점을 눌러주세요. 두 번째,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세 번째, 스팸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컨텐츠를 선택하세요. 네 번째, 대량 광고 또는 사용자를 현혹하는 컨텐츠를 클릭하세요. 다섯 번째, 싫어요를 눌러주세요.